맨발의 경계에서 만난 사람들. 저자 요셉. 창조 공작소 음악. 오렌지 커뮤니케이션즈 제작. 삶은 예측할 수 없다. 무너지고 길을 잃고 때로는 끝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도 길은 있다. 나는 다시 대지와 연결되었다. 맨발로 걷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속에서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아갔다. 한계를 넘어 자유에 이르려면 익숙한 틀을 벗어나야 한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길, 이제 당신과 함께 걷고자 한다. 프롤로그.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건강도 삶의 의미조차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30해를 함께한 가족과도 작별해야 했다. 마지막 포옹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익숙했던 삶의 풍경이 사라졌다.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내 삶을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다. 내가 버텨온 마지막 기둥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갈갈이 찢겼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었다. 벼랑 끝에서 묻고 또 물었다. 이 모든 아픔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몰아붙였다. 약물 치료, 재활, 식이요법, 정신적 치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갔다. 몸이 허락하는 한 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첫걸음이 맨발 걷기였다. 땅과 연결되는 순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차가운 이슬이 발끝을 스치고 황토의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스며들었다. 바람이 피부를 지나가고 흙의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내 안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다. 마치 폭풍 속에서 표류하다 처음으로 육지를 밟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길은 쉽지 않았다. 날카로운 돌멩이와 가시가 발을 찔렀고 감염과 염증이 따라왔다. 족저근막염이 날카로운 통증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로막았다. 때로는 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걸을수록 몸이 반응했다. 처음엔 희미한 신호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감지되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지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걸었다. 황토길 위에서 나눈 대화들은 마치 인생 극장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로.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었다. 맨발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아무리 걸어도 변화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 제약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할 수조차 없었다. 대안이 필요했다. 맨발 걷기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탐색했고 여러 가지 실천법을 시도했다. 자연적인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과의 접점을 찾아 새로운 방법을 실험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땅과 연결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길은 단 하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맨발 걷기가 최고의 방법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이 책은 그런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길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였고 삶과의 조화였다. 숲길을 걸으며 황토길을 밟으며 해변에서 파도에 발을 담그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길은 내게 답을 주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 여정을 나누고 싶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수도권을 돌며 맨발 걷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전소설 형식으로 풀어냈다. 또한 현장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의 기본 정보와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2부에서는 실내에서 맨발 걷기를 보완하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원적 개선의 특성을 활용한 도구, 슈즈 접지 솔루션, 주파수 응용 기술 등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맨발 걷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적 또는 건강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책은 실제 경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기록이지만 제도권의 규칙과 여러 제한으로 인해 본래 의도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특정한 경험이나 대화를 사실 그대로 재현할 수 없어 문학적 표현과 우회적인 서술을 사용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일부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 했으나 표현의 한계로 인해 상당 부분 편집이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일부 내용이 축약되거나 간접적으로 서술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맨발 걷기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스트레스와 고정관념에 갇혀 스스로를 제한한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때 더 나은 길이 열린다. 나는 여전히 실험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탐구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는 여정에 작은 용기가 되어주길 바라며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따뜻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2025년 4월 요셉. 파도 속 천국을 보다. 그 순간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빗줄기는 한순간에 퍼져나가며 바다를 삼킬 듯 쏟아졌고 우산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빗방울이 바닷물 위로 부딪혀 튀어오르며 수천 개의 은빛 물꽃을 피웠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서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빗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비와 바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녀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팔을 활짝 펼친 채 빗속을 빙글빙글 돌았다. 빗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는 듯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듯 자유로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파도 소리 사이로 퍼져나갔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뭐해요? 같이 쳐요. 나는 순간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난 그런 거 잘 못해서.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다가왔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겠죠? 비 맞으면서 춤춰본 적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겠네요. 자, 그냥 해봐요.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돼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는 감각, 출렁이는 바닷물과 부딪히는 파도의 리듬이 나를 감쌌다. 망설이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며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기분 상상도 못했어.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나도 모르게 외쳤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마치 빗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도 그녀처럼 자유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고 내가 맨발로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대한 힘이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솔루션. 그날 찾아간 회사의 직원들은 커피 한 잔과 간단한 간식으로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맨발 걷기의 원리를 차분히 풀어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 직원이 내 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신발이 좀 특이하네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맨발 걷기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그나마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직원들은 흥미를 보이며 하나둘 질문을 던졌고 나는 천천히 맨발 걷기의 원리와 접지, 어싱의 개념을 설명해 나갔다. 우리는 대부분 절연성이 있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죠. 그런데 지구 자체는 거대한 전하 저장소이기도 해요. 번개가 칠 때마다 자유전자가 대지에 머물게 되고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으면 그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요.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접촉이 신체의 균형이나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학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얼굴들,
그 모습이 아들과 딸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가족과 미래를 위해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에게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의 접촉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이며 흥미를 보였다. 점심시간에 신발에 살짝 덧댈 수 있는 매개를 활용해 보세요. 또는 지면과의 접촉을 고려해 설계된 신발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잠깐 흙을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려면 꼭 흙길이나 잔디밭이어야 하나요? 도심에서는 그런 장소를 찾기 어려운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자연 그대로의 흙이나 잔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꼭 넓은 공원이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을 찬찬히 살펴보면 의외로 천연 잔디나 흙이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작은 쉼터 한쪽이나 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에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도심 환경에서 접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보도블록 위에서도 조건에 따라 접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에 물이 닿으면 전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탐색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직원들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놀라며 반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건강은 시간이 날 때 잠깐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연과 닿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말을 마친 뒤 직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어서 접지와 관련된 실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궁금증에 귀 기울이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다.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엔 은근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마치 작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를 조심스레 심은 기분이었다. 언젠가 그 씨앗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울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마음에 담은 채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